눅진한 어둠이 깔린 별장, 그 방은 낯선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그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오서연의 몸은 10년간 억눌린 갈망으로 뜨거웠습니다. 미안해요, 동규 씨. 오늘은 나를 속일 수 없어. 샤워를 마치고 가운만 걸친 채 이불 속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온기. 오래전 잊었던 남자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제 입술이 그의 단단한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뜨겁고 크고 단단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혀끝에 느껴지는 짜릿한 감각. 그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제 간절한 움직임에 맞춰 그의 아래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나를 원하고 있어. 그때 그의 손이 제 머리칼을 쥐었습니다. 서연아. 그의 몽롱한 갈망이 섞인 숨소리와 함께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의 얼굴이 남편 이동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김재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노년 생활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오서연, 올해 42살. 분당에서 건축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전문직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세월을 비껴간 여자라고 말했죠. 저는 15년 전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규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우리 사이엔 부부관계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각자의 커리어, 익숙함, 그리고 무기력함 때문이었죠. 제 남편 이동규에게는 20년 지기 절친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원, 43세. 그들은 대학 동문이었고 대학 시절부터 저와도 셋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재원이 저를 조금은 남다르게 바라본다는 것을. 그는 늘 따뜻하고 배려심 깊었죠. 하지만 저는 동규를 선택했고 재원은 조용히 남편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런 재원이 최근 아내와의 불화로 별거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규는 재원을 걱정했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낚시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장소는 가평,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리조트 별채. 동규는 저에게도 합류를 권했습니다. 여보, 재원이가 힘든데 당신도 와서 바람 좀 쐬. 일 끝나고 저녁에 천천히 와. 재원이도 당신 오면 좋아할 거야. 동규는 저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친구 걱정에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안중에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금요일 밤 10시. 리조트에 도착하자 술 냄새가 복도에서 풍겼습니다. 동규가 문자로 알려준 방은 별채 비동이었습니다. 조용히 비동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느껴보는 부부관계를 생각하며 일상을 떠난 이곳에서 짜릿한 일탈을 위해 욕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고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짙은 우디 계열의 향수를 뿌렸고 검은색 레이스의 가장 관능적인 속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곁에 눕기 전 저는 침대 아래로 상체를 숙여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의 남성. 저는 숨을 멈추고 제 입술로 그의 단단한 그것을 감쌌습니다. 10년의 침묵과 갈망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반응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위로 올라가 강하고 단단해진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체온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저의 쾌락적인 움직임에 그는 몽롱한 숨소리와 함께 몸을 뒤척였고 그때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서연아.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동규의 무심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갈망과 혼란이 뒤섞인 김재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방번호가 별채 비동이 아닌 옆방인 별채 어동으로 잘못 들어왔다는 것을, 그리고 제 그곳에 있는 것이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재원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은밀한 그것이 제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는 이 상황. 서연은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재원 씨, 죄송해요. 제가 방을 잘못 찾았어요. 동규가 어동이라고 착각했어요. 재원은 당황했지만 그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호흡과 침대 시트 아래의 단단함은 그대로 솟아 있었습니다. 나갈 필요 없어. 이미 이렇게 됐는데. 그 말은 저의 이성이라는 얇은 벽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남자의 진실한 반응. 동규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전한 갈망이었습니다. 재원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동규는 지금 비동에서 자고 있어요. 서연아, 넌 지금 외롭잖아. 난 더 외로워. 우리 둘 다 서로를 필요로 해.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민준의 친구가 아닌 한 명의 남자 김재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죄책감과 이성은 10년의 절망이라는 심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원 씨,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수도 착각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원하는 가장 금지된 쾌락을 향해 의식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별거로 인해 외로웠던 남자의 폭발적인 갈망이었습니다. 서연아, 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동규에게서는 1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널 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10년 동안 굶주렸던 제 감정을 알아봐준 이 남자와 진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재원은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동규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재원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서연아, 어젯밤 일은 실수였을지 몰라. 하지만 내 마음은 실수하지 않았어. 우리는 각자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외롭고 무기력했는지 고백했습니다. 재원은 서연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할 거야. 그의 단호한 결심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만남은 일주일 후 제가 운영하는 디자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규는 제가 주말에도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 업무를 봐야 한다는 핑계를 완벽하게 믿었죠. 토요일 오후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제 개인 작업실로 이끌었습니다. 제 작업실은 절제된 지성과 냉철함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은 가장 관능적인 해방구로 변했습니다. 문을 잠그자 재원은 저를 원목 도면대 위로 올려앉혔습니다. 서연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당신은 나의 가장 야한 비밀이야. 저는 재원에게 디자인 회사 대표가 아닌
여자 서연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재원 씨, 저의 판타지를 실현해줘요. 이 사무실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재원은 저를 조심스럽게 도면대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외도가 아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운명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재원은 아내에게 이혼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 동규의 날카로운 의혹이었습니다. 동규는 어느 날 제 가방에서 낯선 고급 만년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재원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한정판 만년필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사무실 거 아닌데? 로고가 낯설어. 저는 당황하며 미팅 선물이라고 둘러댔지만 동규의 눈빛은 이미 의심과 질투로 차 있었습니다. 동규가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집착은 사랑이 아닌 소유물을 잃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 동규와의 저녁 식사를 핑계로 시내 고급 갤러리에 갔습니다. 동규는 제가 전시를 구경하는 동안 혼자 쇼핑을 즐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재원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갤러리 3층 VIP 라운지로 통하는 비상계단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재원 씨, 동규는 1층에 있어요. 우리에게 딱 10분의 시간이 있어요. 이곳에서 나를 안아줘요. 재원은 저를 비상계단의 좁은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감. 문이 잠기자마자 재원은 제 몸을 차가운 벽에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밖에서는 갤러리 관람객들의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은 우리의 욕정을 더욱 폭발시켰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숨을 쉴 틈도 없이 재원의 단단한 몸이 저를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곧이어 그는 저를 계단 난간 쪽에 기대어 엎드리게 했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거친 압박. 들킬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스릴 속에서 우리는 가장 위험하고 진실된 쾌감의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스릴, 20년 만에 느껴보는 가장 진실된 쾌락이에요. 10분이 채 되기 전 우리는 다시 옷을 정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상구를 나섰습니다. 저는 1층 매장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서 누군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저희를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동규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동규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주말에 우리 친한 친구들 모임이 있어. 재원이도 와. 당신도 참석해야지. 동규는 저를 최후의 심판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 동규, 저, 그리고 재원. 동규는 마치 저희의 외로움과 사랑을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건배. 우리의 오래된 우정과 결혼. 생활의 진실을 위하여. 결혼 생활의 진실이라는 단어에 재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동규는 재원의 얼굴에 핸드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갤러리 비상계단 앞에서 헤어지던 저희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재원아, 넌 정말 내 오랜 친구였는데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를 치러야지. 그때 저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동규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난 이혼하지 않아. 넌 내 아내고 난 널 평생 내 곁에 두고 괴롭힐 거야. 동규의 말에 저는 숨겨왔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혼은 내가 해. 나는 당신이 10년 동안 주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재원 씨에게서 찾았어. 당신이 증거를 퍼뜨린다면 나는 당신의 무관심과 외도로 인한 정신적 학대를 증언할 거야. 당신은 나를 10년 동안 버려두었어. 저는 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원 씨, 동규가 우리를 파멸시키려 해도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어요. 그걸 잊지 마요. 그리고 저는 동규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야. 당신의 소유물도 아니고, 당신은 나의 외로움을 버려둔 죄를 갚아야 할 거야. 동규는 충격과 분노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원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동규와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디자인 사무실을 정리하고 재원과 함께 가평 근처에 강가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연아, 커피 나왔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당신 웃는 모습처럼. 재원 씨 덕분이에요. 당신을 만난 후 내 삶은 비로소 진짜 서연을 찾았어요. 성적 판타지를 공유하며 찾았던 극한의 쾌락은 이제 일상적인 행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 결혼을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의 상처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충분히 자유로워진 후 오직 사랑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장 가까운 친구와 배우자를 배신하는 금기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잘못은 외로움을 방치했던 10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관심입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원자를 찾을 것입니다. 노년 생활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